엄마, 말이지. 너 그게 뭐냐? 사랑 아저씨도 말이지. 나처럼 삶은 달걀 제일 좋아한대. 내 사랑 우하둥둥 내 사랑 내 사랑이야. 우리가 그리운 자유세계로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고 그런 결심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때 우리가 신 감독이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자유세계로 가서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변명을 누가 알아주겠냐. 우리 진실을, 그러니까 이걸 녹음을 하자. 그때 뭐 초조한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목이 달아나는 거지 뭐. 이태사관으로 가자고 택시한테 시키더라고. 뛰는 순간에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뛰는데 우리 그저 화면에서 영화 이렇게 슬로모션으로 이렇게 뛰는 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안 떼어지는지. 향년 93세 홍 기자님과 투병 생활을 좀 해 왔었어요. 네, 2006년에 신상옥 감독이 이제 2년 전에 받았던 수술, 이제 C형 간염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었어요. 예.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 이제 지병으로 사망을 하고 그 뒤로부터 굉장히 기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아드님이 신정균 감독께 네. 들었는데 그렇게 건강이 악화되다가 이제 그 척추 협착증으로 이제 스스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하시다가 또 최근에는 그 신장투석으로 일주일에 3번씩이나 계속해서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그전에는 그 뭐 서울 미아리 경기도 용인 쪽의 요양원에 있다가 2016년부터 이 아드님이 본인 그 화곡동 자택 근처에 집을 얻어서 예. 이 어머님을 일주일에 3번을 아주 살뜰히 그 신장투석을 모시고 가고 이런 생활을 지금 한 3년째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어제 마찬가지로 신장투석을 하러 병원에 갔다가 예. 그곳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최은희 씨가 우리나라 영화계에 남긴 족적에 비하면 유명한데 본인은 굉장히 조금 평가절하해서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1926년도에 태어나서 예. 그때 태어날 때가 뭐 한일 합방 때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파란만장한 삶이죠. 또 6.25 때는 또 인민군한테도 잡혔다가 또 국군으로도 오고 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고 또 가장 또 국민들한테 그 큰 충격을 줬던 거는 그때 78년에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예. 예, 실종이 됐고 그 가을에는 또 남편인 신상옥 감독이 그 당시에는 이혼 따로 살았는데 그때 또 실종이 됐어요. 예. 그게 바로 북한으로 갔다는 게 밝혀진 게 84년이었어요. 84년에 안기부가 북한 납치를 공식 확인 발표를 했죠. 저도 그 병아리 기자 때 그때 기자회견했던 장소에 뛰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게 벌써 한 4, 5년 된 거죠. 예. 그 이후에 또 86년에는 또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또 탈출을 하잖아요. 예.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장면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상 드라마 100부작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하고 또 한 분은 이순신 장군이래요. 근데 내가 보기엔 최은희 씨는 100부작은 안 되더라도 최은희 선생님은 한 50부작, 60부작은 충분히 나올 정도로 예.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게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네, 조금 보태서 말씀. 오늘 신정균 씨가 빈소에서 관련해가지고 좀 어머니에 대해서 좀 회상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셨는데 기력이 떨어지면서부터는 이제 좀 당신 몸이 불편하니까 아들 걱정 많이 하시고 또 집안일 걱정 많이 하시고 그러셨죠. 또 다시 한국에 나오셔서 활발한 활동을 못 하셨지만 항상 연기에 대한 이제 꿈과 열정은 놓칠 못하셨죠. 그러니까 TV를 보시면서도 연기 잘하시는 분들의 연기를 보면 아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는 말씀을 줄곧 하셨고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어머니는 여배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이 좀 추하거나 이럴 때는 남의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아 하셨고 항상 가꾸고 고운 얼굴로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김도영 씨의 나는 바보처럼 살았구나라는 노래를 말년에 가서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이제 어머니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오로지 신랑과 연기에만 몰두하고 살아온 내 인생이 좀
바보스럽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노래를 많이 들으셨고요. 그래도 연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또 신상옥 감독의 아내이셨던 거에 대해서 뭐 절대 후회 안 하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네. 네, 홍부장님. 네. 네, 사실 이제 최은희 씨가 그 이미 1960년대에 그 이제 연극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더 시작은 물론 그 전이지만 연극부터 시작해서 영화로 옮겨와서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영상으로 봤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든가 뭐 성춘향 이런 여러 영화들뿐 아니라 그 본인이 한국 여성 영화 이제 감독의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박남옥 감독이 있었고 두 번째가 홍은원 감독인데 여배우 출신으로서는 첫 번째 여성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민며느리라는 영화를 스스로 연출도 하고 이제 주연도 해서 대종상 상도 받았었고 뭐 그 외에도 또 한 2편 정도 연출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 1986년 그 소금이라는 영화 그 영화로는 이제 이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인 최초의 국제영화제에서의 수상이에요. 뭐 감독, 배우 통틀어서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이 영화사에 있어서 이장하오 감독도 표현을 했지만 이보다 큰 별이 없고 남북한에서 동시에 통틀어서 인정받은 그러네. 그런 분이었죠. 그랬는데 불구하고 본인의 유언에 따라서 영화인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치러지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얼마나 큰 별이었던지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씨 하면 납북되는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때요. 북한에서는 최은희 씨를 어떻게 조금 바라봤는지 저희가 안찬일 소장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이제 비공개로 납치됐기 때문에 전혀 몰랐지만 이제 춘향전이라든지 뭐 돌아오지 않는 밀사라든지 소금 이런 유명한 영화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감독 이름과 배우 이름이 나오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남조선 영화 배우 영화 감독 출신이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아름아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북한 주민 전체가 뭐 다 알게 됐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영화를 보고 상당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두 사람이 북한에 들어와서 영화를 만들 때부터 약간의 키스와 포옹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니까 북한의 청춘 남녀들은 뭐 상당히 짜릿한 감도 느끼고 저게 바로 영화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과거의 어떤 선전선동 위주의 틀에 박힌 영화만 보다가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본주의 나라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배우와 감독이니까 뭐 당시 북한의 그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신상옥 감독이 미녀 배우들을 많이 뽑았고 그래서 뭐 약간의 스캔들도 한국에서처럼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러나 그걸 김정일 위원장이 다 용서를 해줬고. 손정혜에서 뭐 북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뭐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에선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의 영화, 그것도 훌륭한 스타와 감독이 가서 새로운 어떤 영화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 때문에 김정일이 지시를 해서 이 두 사람을 납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것들이 얼마 전에 육성 공개가 됐을 그렇죠. 정도로 예.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낙후됐으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영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가르치고 문화적으로 좀 풍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사실은 이용한 거겠죠. 북한에서도 실제로 영화 17편을 제작했었고 그 영화 안에는 북한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좀 자유스러운 스킨십이라든가 연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엔 좀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은 최은희 씨 우리나라에서 했던데 그 정도로 그냥 했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이 국내에서도 두 사람이 부부이면서 영화적 동지였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신필름이라는 영화 제작소를 이 남한에서 만들었고 그 이름 그대로 북한에서 이제 17편을 제작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 탈북자이신 정성상 감독도 이 북한 영화의 최초의 뭐 키스신 배드신은 다 신상옥 감독이 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불가사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 공룡형의 어떤 그 괴수가 나옵니다. 한국도 최초의 괴수 영화가 북한에서 만들어졌지만 그게 신상옥 감독 연출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5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의 전폭적 지지에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우리 영화는 유치원 수준이다. 네. 이 이제 남한의 영화는 대학생이라면
하다 보니까 좀 발전을 시켜줘라.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그런 지원 아래 SF 액션도 찍고 멜로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들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 영화제에서의 어떤 쾌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영건 대표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죠. 아까 최은희 씨가 회상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꽤 오래 삽니다. 네. 한국으로 바로 못 들어왔어요. 네, 그만큼 불안감이 있는 거죠. 예, 아니 북한을 탈출할 때는 여기서도 남에서도 그렇고 왜 최인훈 소설가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예. 남과 북과 거기서도 적응 못하고 제3국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최은희 신상옥 감독이야말로 남한에서는 저 월북 아니야? 이런 시선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당시에요? 최근까지도 나는 월북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때 국민들이나 모든 안기부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특히 최은희 씨, 그 신상옥 감독은 틀림없는 월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억울하다고 최은희 그 선생님 억울하다고 또 북한으로 와서는 김정일이가 영화 강이라 직접 납치를 해왔는데 예. 제일 잘해줬잖아요. 거기서 진짜 국빈 대접을 해주고 영화 마음대로 찍게 하고 그 어떻게 보면 대우를 해줬는데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괘씸하다고 생각할 그러니까 한국에도 못 오고 미국 가서 살면서 그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도 아이들 그 떨어졌던 그 영화 배우 누구죠? 그 오수미 씨. 예, 네. 오수미 씨 애까지 데리고 가서 살았거든요. 그랬죠. 옛날에 그 두 분이 납치된다고 할 때 오수미 씨도 언론 기자회견을 했던 제가 그 장면에 봤던 생각이 나요. 그분이 하와이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예. 근데 이제 그 애까지 미국에서 같이 키우면서 그때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명을 해서 살았어요. 밖에 창가에 뭐 부딪히는 소리만 나오면은 불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도 그 얼마 안 있어서 신상옥 감독이 또 돌아가시고 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를 좋아하는 게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부터 고생 많이 하고 예. 또 아마 보나마나 그 미국 북한, 한국 떠나면서 이 노후 대책이나 이런 것도 막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최은혜 씨가 자체 또 아이를 직접 낳지 않고 입양을 했잖아요. 그런 또 정신적인 좀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인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신정규 씨가 좀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있을 때 했던 생활들, 학원, 뭐 가회, 그리고 뭐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하던 게 어머니가 실종되시면서 다 안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남고 남다 보니까 같이 시간 남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는 뭐 소위 좀 껌 좀 씹는 애들하고 좀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저의 성격이 이제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성격이 뭐 좀 공격적이 되고 사춘기 시절을 제가 보냈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갔을 것이다, 북한에 갔을 거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돌아온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갔다고 하는 거는 이걸 뭐 영원히 못 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음과도 같은 많이 좀 마음이 아팠죠. 걱정이 무너졌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해 떨어지시면 커튼을 꼭 치셔야 되고 또 잠결에 이제 뭐 무슨 소리 나시면 이제 불안해하시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막 신변 보호해준다는 막 미국 정보부에서 막 다 해주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겪어보니까 한국 사람 별로 안 사는 동네에서 국적 세탁하고 그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이제 일본 사람 행세를 하셨고 뭐 아버님은 이제 히로시 미끼, 어머니는 뭐 요코 미끼. 아, 저 때 홍 기자님 계셨네요. 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끼라는 성을 가지고 일본인으로 국적 세탁을 했지만 네. 그것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보디가드를 세워서 이렇게 신변보호를 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집안에 작은 소리만 나도 불안해했던 거고. 스스로가 지켜야 그렇죠. 되는군요. 낮에도 막 커튼을 쳤던 거고. 그런데 또 재밌는 일화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미끼상이면 일본어를 써야 되는데 네. 거기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따님, 입양한 따님 중에 명희 씨는 국내에서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안 갔고 신정균 감독이랑 밑에 오수미 씨가 낳은 두 아들, 딸 장균 씨와 승리 씨가 간 거예요. 근데 이 두
이제 분들은 어리지만 이 신 감독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 서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자기 인사를 한 거예요. 성은 미끼인데 마크 미끼라고 이름을 얘기하는데 한국말을 얘기하니까 또 다시 전학을 갔어야 했고 예. 또 당신들 나라의 고유 명절 음식을 가져와라 했는데 그 최은희 여사께서 불고기하고 만두를 해주셔서 너 왜 일본인인데 이런 걸 가져와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통화를 했을 때 네. 그 신정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로서 사실 속도 많이 썩이고 되게 못난 아들이었던 게 지금 너무 한탄스럽고 후회스럽다. 근데 어머님의 생전 그 수건 사업이 두 가지였다 그래요. 하나는 영화제, 하나는 영화 기념관. 근데 영화제는 지난해 11월에 제1회 신필름 영화제라고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키워가면 되는데 영화 기념관은 시작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가셔서 제가 너무 불효자인데 앞으로 더 힘을 내서 해보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손정혜 변호사 그 미국 생활이 또 최은희 씨에게는 그 평범한 생활 그거를 해볼 수 있는 뭐 유일한 기회였었나 봐요. 사실은 그 돌이켜볼 때 미국에서 가정다운 그 어떻게 보면 행복한 어떤 가정 생활을 꾸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은 아주 평범한 바느질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렇겠죠. 이런 네. 것들을 해보면서 또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고 왜냐하면 그 직전에는 북한에서 생활을 다 보니 워낙 뭐 예술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의반 타의반 영화를 만들고 북한의 감시를 받으면서 아이들과 떨어져서 살았을 텐데 미국에서는 어찌됐든 조용하게 신분을 선택하면서 살면서도 가족들이랑 붙어서 같이 살다 보니 좀 평온한 생활을 미국에서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영화인으로서 한번 족적을 좀 살펴볼게요. 당시에 엄앵란 씨, 김지미 씨 이 두 분보다도 선배였어요. 네, 한 10년 선배예요. 10년. 네네. 데뷔 연도는 뭐 10년 이상이지만 나이가 일단 보면은 그 이제 비슷한데 엄앵란 씨하고 한 9살, 10살 차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구자죠. 세 분을 합해서 50년대, 60년대 원조 트로이카라고는 부르지만 최은희 씨가 정말 원조 어떻게 보면 선구자로서 이 뭐 연기 부분, 연출 부분을 다 길을 닦았고 그래서 엄앵란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이제 최은희 씨가 나온 영화를 보면서 아니 여배우가 한강의 모래를 다 뒤집어 쓰고 연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영화배우 참 대단한 거구나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최은희라는 배우를 보며 존경심을 가지고 배우의 꿈을 키웠던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선구자고 많은 여배우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엄앵란 씨, 후배 김지미 씨와 함께 이렇게 트로이카를 형성했던 거고요. 그럼 후배들이 나오기 전까지 10여 년 이상을 네. 굉장히 이제 선구적으로 앞섰던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김지미 씨와는 그 춘향이를 놓고 대결을 아주 세계 또 대결을 벌입니다. 예. 이 이제 최은희 씨가 나왔던 영화의 제목은 성춘향이었어요. 그리고 신상옥 감독 아직은 남편이 아니지만 나중에 남편이 될 예. 사람이 이제 연출한 영화였고 그 김지미 씨는 당시의 남편이었던 홍성기 감독이 춘향전. 근데 재밌는 거는 춘향이요? 네, 예. 성춘향은 흑백이고 춘향전은 최초의 칼라 필름 영화였어요. 예. 그러고 사실 김지미 씨의 얼굴도 작고 인형 같은 외모고 그래서 개봉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춘향전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 했는데 당시에는 단관 개봉이라고 해서 극장 하나씩만 잡고 서울에서 개봉을 시작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필름이 이제 전국을 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관록의 최은희의 성춘향이 압승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어떤 그 성춘향이 가지는 그 이제 이몽룡을 기다리고 어떤 지고지순함 그리고 강인함 이런 부분이 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 압승을 했던 그런 이제 역사가 1961년도에 있었습니다. 유 대표님 저는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당시 좀 기억나십니까? 저 그때 뭐 어렴풋이 뭐 네. 기억은 최은희 선생님 나온 요 영화나 이런 거 우리 때 많이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최고 어른이 신성일 씨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남자 배우 중에 네. 그분이 원래 신 씨가 아니라 강 씨잖아요. 그렇죠. 강 씨인데 네. 신성이라는 예명을 최은희 씨랑 그 남편인 그 신상옥 감독하고 둘이 그 데뷔할 때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랄 때 신자는 신상옥 감독할 때 신자고 성은 별성자, 일은 하나일자.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의 신자에다가 별 중에서 첫 번째가 되라. 이렇게 이름을 줘줬으니까 우리나라 영화계의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자 산파자 그분들로부터 좀 영화가 시작된 그런 기념비적인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성일 씨, 엄앵란 씨가 다 영향을 받고 심지어 이름까지 그렇게 딸 정도니까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대략 좀 감이 네, 잡히네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성일, 엄앵란이 1세대 같은데 예. 그 전에 이런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있었고 물론 그 전에는 나홍규 감독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한국 영화 부흥을 이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감독, 배우가 아니라 영화 제작소를 만들고 또 안양예술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에 한국 영화의 농사라고 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렸던 그 두 부부가 있었는데 먼저 신상옥 감독이 2006년에 가시고 이번에 또 최은희 배우께서 가시고 다 이제 두 분 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예. 그 뜻은 좀 계속 기려지고 한국 영화에서도 단순히 흥행, 뭐 예. 흥행 공식 이런 것뿐이 아니라 이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사명감도 좀 생각해보는 한국 영화가 되기를 오늘 또 생각해봤습니다. 김지미 씨하고 조금 이미지가 좀 달라져. 좀 짧게 좀 볼까요? 네, 완전히 다르죠. 김지미 씨는 인형 같은 외모고 아담하고요. 이 최은희 씨는 큰 키에 아주 시원한 눈, 코, 입이 다 컸어요. 그 마를린 먼로가 내한했을 때도 그 옆에 한복을 입고 섰는데 결코 그 카리스마나 이런 게 세계적 스타 마를린 먼로에 뒤지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